이유는 일단 앞에서 보셨듯이 양이 많다 그랬죠. 기존 통합과학도 양이 많은데 지금 개정되면서 양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출문제예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대로 있으니까 제 건 잘 안 보여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 대치 두각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20몇 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잘 아시는 노량진 아시죠? 예, 노량진 같은 막단가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대치동에서 쭉 강의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대치하고 여기하고 지금 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양력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유명한 학원들 다 있죠. 그리고 EBS 오래 했습니다. EBS 10년, 12년 동안 강의를 했었고요. 10년 연속 최우수 강사.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12년 강의했는데 10년 연속 최우수 강사요? 제가 이제 어떤 그 파트가 하나 오픈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 1년 두 번째 해까지는 최우수 강사 선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 생기고 나서 쭉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그만하고 지금 현장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통합과학이 개정되죠. 개정돼 가지고 이제 궁금하실 게 많을 텐데 통합과학은 무엇인가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개정 전과 개정 후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왜 통합과학 선행을 여름방학부터 해야 되는가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학습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봐가지고 시간이 되면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니면은 다음에 또 설명회 할 때 요거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과학은 이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개정 전 교과서입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죠. 통합과학. 앞에 이제 통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요 통합과학 바로 전에가 뭐였냐면 융합과학이었습니다. 융합과학. 그래서 융합과학은 융합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실은 조금 실패한 교과서. 왜냐면은 주제 딱 정해놓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로 비유를 많이 하면은 짬뽕인데 되게 맛없는 짬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안 좋았는데 이게 통합과학으로 개정이 되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교과서는. 물론 이제 조금 단점은 있는데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주제를 잡고 이렇게 네 파트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학창 시절 생각하시면 과학 그러면 물화생지 생각나시잖아요. 아마 배울 때도 단원별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배웠을 텐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합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딱 네 개를 정해놓고 여기에 관련된 물화생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 앞에만 보여드리면 여기 1, 2는 지구과학, 3, 4, 5는 화학, 1은 지구과학, 2는 생명과학, 3은 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교과서는 굉장히 잘 만든 교과서예요. 근데 학교에서 진도를 조금 천차만별로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두 분이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많게는 네 분이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세 분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내용이 98%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2% 정도 다른 거는 예시를 들 때 나와 있는 예시가 있냐 없냐 이제 요 차이만 있고 내용은 같은데 학교에서 진도를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개정되면서 조금 완화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된 교과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면서 이제 1, 2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학을 1년 동안 그냥 배웠었는데, 그래서 앞에 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쭉 나가는 학교도 있었고 막 여기 막 나가는 학교들도 있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는데 이거를 반 딱 나눠 가지고 절반은 1, 다시 절반은 2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나갈 것 같고 2학기 때 통합과학 2를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이제 개정된다고 하길래 이제 조금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거의 바뀐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는데, 조금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추가된 부분은 많은데 떨어져 나간 부분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은 기존의 통합과학도 양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양에서 떨어져 나간 만큼 새로 추가가 돼야지 그래도 많은 건데 이거는 추가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통합과학 2죠.
요게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제 요게 추가됐습니다. 통으로. 요게 추가됐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이거 뭐냐면은 과학이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탐구를 하고 그다음 과학의 기본 뭐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됩니다. 괜찮아요. 좀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앞에 올해까지 배우는 통합과학은 내용은 참 좋은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아이들이 전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모르죠. 그렇죠? 시험 보면 지우개로 이렇게 막 지우잖아요. 왜 지워? 그러면 지워야지 또 놓죠. 저 머리 작잖아요. 이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 해준이라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기초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갔고 그다음 나머지는 순서만 조금 바뀌었지 기존 통합과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앞에가 앞에 통합과학의 가장 첫 번째 부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스펙트럼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쏟아놓은 하나로 뽑아냈고 그 다음에 전체가 이제 빅뱅 우주론을 배웁니다. 138억 년 전 시간부터 현재까지를 지금 배우는 거야. 그 과정에서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그래서 이게 지구과학 파트에도 해당이 되고 물리 파트에도 해당이 되는데 보통은 지구과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물리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4번, 3번, 4번은 역시 동일합니다. 주기율표하고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화학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화학은 사실 물화생지 4개 과목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조금 잘 해야지 나머지 과목도 조금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화학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내면은 여기서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도 당연히 조금 어렵습니다. 지구과학 파트도.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이해도 역시 동일한 내용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앞에 이제 신소재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가 이제 빠졌습니다. 물리 파트인데. 그래서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 이거는 지구의 지각과 생명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진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는 역시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2단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만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 시스템, 판구조론까지가 지구과학인데 요거는 이제 지구 표면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지진 발생하고 화산 발생하고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중력과 충격량, 운동량 요 부분은 이제 물리 파트에서 역학, 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킬러 문항들 많이 출제되고요. 보통 이제 등급 결정할 때 요 파트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도 요 파트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등급 결정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이제 생명과학 파트인데 언뜻 이제 제목만 보기에는 세포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빠져가지고는 요 뒷부분 이해를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고 3개의 소단원이 2개의 소단원으로 이렇게 압축돼가지고 들어갔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게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하면은 요게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많은 양이어가지고 요 부분 정도는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이제 한 문제에서 많아야 2문제 정도 요거 전체에서 그 정도 출제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게 아마 중간고사 요게 기말고사 요렇게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아니면은 여기 앞부분 여기 앞부분 중간 여기 기말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말 파트 기말이란다 2학기 파트는 요 단원이 되는데 역시 이제 요 1과 2는 기존의 통합과학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그래서 지질시대하고 생물다양성은 이제 요게 조금 따로 있었거든요. 지질시대는 지구과학 파트고 생물다양성은 생명과학 파트였는데 여기 조금 따로 있었는데 요거를 합쳐가지고 지질시대하고 생물다양성을 함께 넣어놨습니다. 물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 진화 파트 다윈 아시죠? 그거 배우는 거고 그 다음 산화환원과 산가염기 요거 나누는데 산가염기 여기에 이제 중화반응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요 5번은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요 3, 4 파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1등급 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수능으로 따지면 이제 화학에서 정답률 20% 이하짜리 3점 문제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에너지 부분은 이제 생태계 평형 요거 생명과학 파트인데 여기는 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여기는 어렵고 여기는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잘 틀려요. 할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할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념이 쉽다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쉬운 대신에 용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야 20년 이상 가르치니까 그 용어가 아주 쉬운 거고 쉽게 외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딱 외웠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엔 다시 안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4, 5일만 지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잘 틀리고 그다음 고등학교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문제에서 함정을 되게 많이 파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쉽게 생각해가지고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파트는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요거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 지구온난화하고 환경변화는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파트고 밑에 에너지 생성과 전환, 발전과 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부 다 물리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도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은 발전과 에너지 전환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데 기본 원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현재 등급 결정하는 문항들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할 만한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조금 섞여 있다. 자, 요거 이제 통으로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1학기에 앞부분이 있었죠. 1단원. 그거하고 조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조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병의 진단과 추적 요거는 이제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어넣은 것 같고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현재 이제 최신 과학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제 요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잘 모르고 사실 저도 이제 요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념 정도 빅데이터의 뜻, 뭐 감염병 진단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 이렇게 기말고사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교과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분 수정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큰 틀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틀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과학이 어떤 건지 아시겠네요. 중학교 과학보다 많이 어렵겠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어떻게 어려운지 왜 선행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옆에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들 테스트 보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말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이 빠르면 이렇게 눈짓을 주시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은 이제 왜 선행을 해야 되냐? 지금 여름방학 때 선행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선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방학 때 선행 시작하는 게 7월 12일부터 이제 줄줄이 이제 개강을 할 겁니다. 개강을 할 건데 그때 시작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진행을 해요. 11월 말까지면은 대략 이제 중간에 물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휴강하는 때가 있을 텐데 그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20주 정도 나옵니다. 20주. 가장 오래 하는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12월 초에는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는 새로운 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2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3월 달부터는 곧바로 시험 대비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 중에서 지금 시작하는 선행반이 가장 많은 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일단 앞에서 보셨듯이 양이 많다 그랬죠. 기존 통합과학도 양이 많은데 지금 개정되면서 양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문, 이 긴 지문에서 주어진 힌트가 뭐고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요런 거는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때. 이렇게 긴 지문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탐구 제시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서술형이고 여기 보시면은 보기 나오죠. 기억니은 디귿, 기억니은 디귿, 기억니은.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수업을 안 들었다가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등록해가지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꼭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은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과학을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거의 100점을 맞고 정말 실수로 한 개 정도 틀리거나 이런 정도로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와가지고도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해서 혼자 해보겠다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이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이 원인이 뭘까? 막 분석을 해봤더니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왜 맨날 중학교 때는 1, 2, 3, 4, 5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됐는데 뭔 놈의 고등학교 문제는 맨날 기억연디글 리을 나와가지고 꼭 한 개가 헷갈려가지고 찍으면 틀린다 이거야. 문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중학교 과학은 고등학교 과학의 선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초 배우는 거예요. 기초, 물화생지 기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들에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쉽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과학의 선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냐 하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죠. 선생님들이 힘듭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암기를 시킵니다. 암기를. 왜?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수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얘들아, 이거는 이거 꼭 외워. 다음 주에 외우는 거 테스트 본다. 됐죠? 그리고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는 내가 나눠준 프린트 1번 이렇게 나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 자, 이게 한번 변형돼 가지고 더 어렵게 나오면 그 밑에 문제야. 이거는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풀면 돼. 제일 어렵게 나오면 3번 문제야. 뭐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까지 암기를 합니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요. 시험 전에 한 일주일, 한 3, 4일 앞두고 벼락치기를 해도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왜? 머리가 좋은 학생은 금방 외우잖아요. 그리고 유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때요? 부모님들도 어우, 우리의 과학은 걱정 없네. 그렇죠? 아이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과학은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던 대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중학생 때 과학을 잘했던 학생이 예상외로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망해요. 이유는 뭐냐면 문제 자체가 다르거든요. 한 문제를 푸는데 요거 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여기 배점이 보이시죠? 3.9점, 4.5점 배점이 다 다릅니다. 4.5점짜리는 가장 어려운 문항이에요. 1등급 결정하는 문항. 요거 하나 푸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는요. 3시간 넘게 수업했던 개념을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하나 푸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려운 거 설명드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과학 제일 쉬운 걸로. 요거 지금 배점 보시면은 3.9점이죠. 제일 쉬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다음 그림들은 충돌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충돌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아시겠죠?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대답 잘하시. 그렇죠. 에어백이네, 에어백. 두 번째는 그렇죠. 격투기 하는데 이게 보호장부 낀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푹신한 방석 같은 거네. 그렇죠? 한번 풀어볼까요? 있는 대로 고른 거. 기억.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다. 맞나요? 맞을 것 같죠. 그렇죠?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맞는 문장이 되냐면요. 충돌 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 충격량이라는 물리량과 충격력이라는 물리량이 전혀 다른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이게 제일 쉬운 문항이라니까요. 빵점 맞는 애들 나오지 말라고 지금 문제를 낸 건데 푼 이 학생도 지금 틀렸어요. 지금. 자, 니은 보시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크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충격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니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아까 제가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작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 거라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 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뭐 설명도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게 파고들어요. 좁은 영역을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제를 탁 던져주고 그 주제를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장이요.
스스로 해석을 해야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통합과학을 쉽게 생각해서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다.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수능 과목이죠. 결정타죠. 그렇죠? 이제는 수능 볼 때 통합과학을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신도 있고 시간이 많이 갔죠. 그렇죠? 뭐 수시도 있고 이제 정시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변화가 되게 크죠. 1등급 비율도 지금 4%에서 10%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 당장 주어진 것들만 빠르게 잘 해결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려야죠. 목적은 뭐예요? 여기 오신 목적은? 여기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선택도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갈까요? 어떤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는 머리 좋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냐면 성실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고 성실한 학생들이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갑니다. 외적인 요인은 제외하고 학생만 놓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실한 학생. 성실하다는 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넓고 어떤 학생들이 성실한 학생이냐면 규칙적으로 1년 365일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이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교 1등들이 성실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거를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12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3시간 수업하면 한 바퀴씩 돌거든요. 그래서 뭐 과제 나가고 질의응답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다 이것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제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설명할 때 와서 들으십시오. 과제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가 적진 않습니다. 방학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줘요. 실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나가거든요. 대치동 평균 이상입니다. 많이 나가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제를 내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들한테. 공통입니다. 20년 동안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오늘 나랑 과학 수업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씻고 간식 먹고 과학 숙제를 해. 최소 3분의 1 이상은 해. 절반 정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다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를 절반. 전체를 3분의 1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다 해와야 돼. 검사를 합니다. 전교 1등들은요. 항상 다 해와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항상 다 해요. 다 해오고요. 심지어 카톡으로 저한테 선생님 문제 더 없어요? 이래요. 저도 가끔 섬찟해요. 이것들이 인간인가?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다음 주가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얼굴로 저한테 옵니다. 막 뭐라고 설명을 해요. 아,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게 사실은 꼭 하려고 했는데 뭐가 어쩌고 뭐 수행평가 어쩌고 결국은 못했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과정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과제를 언제 할까요? 그렇죠. 내일 나갈 학원의 과제를 오늘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은요. 제가 단언컨도 말씀드리는데 절대 좋은 대학 못 갑니다. 내일 나갈 학원의 숙제를 오늘 하는 학생들은요. 지잡대를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 학생들이 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당일날 숙제를 하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제 제 얘기 막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끝나고 나가면 막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막 집에 가면은 얼마만큼이나 생각이 날까요?
그래도 꽤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6일 뒤에 제가 오늘 했던 얘기 기억날까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 아시죠? 트라우마. 큰 충격을 받으면 뇌가 쉽게 못 잊습니다. 그렇다고 막 공부하면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슷한 정보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와요. 뇌로. 그럼 뇌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정보구나.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수업을 하고 가서 숙제를 하잖아요. 비슷한 정보를 계속 뇌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 기억해. 또 하나는 오늘 배웠잖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문제를 금방금방 풉니다. 문제를 금방금방 풉니다. 그래서 숙제를 1시간 반, 2시간만 했어요. 6일 뒤에 하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숙제는 해야지. 그리고 본교재를 딱 펴요. 1번. 아, 이건 뭐였지? 찾아요. 2번. 막 찾은. 이렇게 푸니까 시간이 어떨까요? 2배 걸리면 다행이죠. 3배, 4배 걸립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서 아이씨 왜 이렇게 숙제 많아 최상원 씨 이렇게 돼요. 숙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렇게 돼요. 뭐가? 본인의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고등학교는 과학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과목이 많잖아요. 양도 다 많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학의 이름이 결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과학뿐만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 과목이다. 다 동일하게 해야 돼요. 국어 수업 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다 그러면 국어 수업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씻고 간식 먹고 국어 숙제 하는 거예요. 수학을 일주일에 3번 간다.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3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교 1등들은 이거를 칼같이 지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질문 받거든요. 질문을 숙제하다가 질문해요. 전교 1등들은 제가 토요일날 수업이 있었어. 제가 토요일날 9시간을 수업합니다. 3시간짜리 3개를. 일요일도 9시간을 수업합니다. 3시간 3개. 끝나고 운전 막 집이 일산이잖아요. 운전을 막 하고 집에 딱 도착하면요. 제가 시킨 대로 하는 학생들은 질문이 척척척척 들어와 있어요. 카톡에. 아, 얘 지금 숙제하고 있구나. 다 합니다. 요것만 꼭 하십시오.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판서 잘합니다. EBS에서 제 판서가 교본으로 사용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하고요. 매회 수업은 100% 녹화합니다. 100% 녹화해가지고요.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링크 다 보내드립니다. 복습하라고. 어머님들도 보셔도 됩니다. 재밌습니다. 제 강의. 테스트 이렇게 봐가지고 다 결과 전송해줍니다. 질문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전교 1등 질문입니다. 전교 1등이 공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업하고 뒤에는 이제 자랑하라 그래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를 뭐 종교 교주 삼겠다는 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자랑하라 그래가지고 집어넣은 거고요. 보시면 되고요. 자, 강의는 7월 12, 13, 14 이때 개강합니다. 금, 토, 일 해가지고 금요일 반, 토요일 반, 일요일 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아까 수학쌤이 말씀하셨죠? 수학쌤이 상담 요청해 놓으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